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기출문제 풀이를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집중해서 좀 들어주실 필요가 있고, 수투도 제가 지금 작업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수투로서도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간에 풀게 될 문제들이 난이도가 상당해요. 그러니까 지수, 로그함수에서 나왔던 평가원 기출문제들 중에 거의 가장 어려운 문항들만 이번 시간에 모여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하시면서 들어야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문제 풀기 전에 먼저 풀고 들어오시라고 하잖아요. 그거 어기지 마시고 무조건 먼저 풀어보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최대한 답까지 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요 정도 강의 듣는 학생들의 수준이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리미리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셔야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풀고 강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24학년도 6월 평가원 21번 문항이었습니다. 실수 t에 대해서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ft라고 하세요. 그래서 방정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 t-log 2의 x는 2의 x-t제곱이라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ft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좌변함수와 우변함수를 그린 다음에 교점의 좌표가 ft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좌변함수도 그렇고 우변함수도 그렇고 확정적으로 그릴 수가 없는 함수입니다. 확정적으로 그릴 수가 없는 함수예요. 왜 그러냐면 t라는 미지의 변수가 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x축 위에 그릴 거기 때문에 t라는 변수가 껴져 있게 되면 두 함수를 명확하게 그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t가 변함에 따라서 함수의 모양이 변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확정적으로 그릴 수 있는 함수 있죠. 얘를 무조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특히나 방정식에서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마이너스 로그 2x 이 부분 있죠. 얘는 확실히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방정식을 조금은 변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얘를 변형하셔야 돼요. 어떻게 변형하냐? 마이너스 로그 2x를 우변으로 넘기고 2의 x-t제곱을 좌변으로 넘기면 되는 거죠. 그러면 t-2의 x-t제곱은 로그 2의 x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죠. 얘를 만족시키는 x값도 당연히 ft가 될 거예요. 방정식을 변형한다고 해서 실근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변하지 않는데 뭐가 변했냐면 좌변함수와 우변함수를 봤을 때 얘를 우리가 확정적으로 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얘 그려 놓은 다음에 그 다음 얘를 얘 위에 덧대면서 그리면 훨씬 더 판단을 하기가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그려놓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y축, x축 이렇게 그리고 로그 2의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죠. 로그 2의 x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1,0이에요. 자, 이렇게 보고 자, 요 함수도 좀 특징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함수 좀 따로 끌고 와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얘는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t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t만큼 뭐 한 거다. 평행 이동한 함수입니다. 맞죠? 그러면 얘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x방향 평행이동, y방향 평행이동을 기울기로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즉 t분의 t 몇이죠? 1이잖아요. 이거 왜 만들면 좋다라고 했냐면 이 함수를 기울기 1짜리인 직선을 그린 다음에 교점 있죠? 이렇게 교점 있잖아요. 얘는 기울기 1짜리인 직선을 따라서 평행이동하면 얘가 됩니다. 이건 개념 시간에 제가 충분하게 설명했어요. 기울기 1짜리인 직선을 따라서 평행이동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얘 위에 가장 유명한 정점 하나 가져오도록 할게요. 지수가 0이 되는 점이죠. 그러니까 0,-1. 얘가 가장 유명한 정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찍어볼게요. 0,-1 찍어보고 자, 이 점이 무조건 기울기가 몇인 1인 직선을 따라 평행이동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봅시다. 자, 0,-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은 y는 x-1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점근선이 x축이면서 이렇게 위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져요. 맞죠?
얘를 x축의 방향으로 t만큼 y축의 방향으로 t만큼 평행이동을 한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요 직선을 따라서 이렇게 평행이동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그려보면 요렇게 그려보면 이 점이 이 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맞나요? 살짝 더 그려보면 이 점이 이 점으로 가고 요런 식으로 직선이 일자리인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을 따라서 평행이동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직선 하나만 가져온 것이죠. 대표적인 거를. 자, 이렇게 좀 판단을 해놓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규칙에 따라 ABC 값을 정할 때 ABC 값을 다 같이 더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기억이 참이면 A는 100, 거짓이면 빵. 니은이 참이면 B는 10, 거짓이면 빵. 디귿이 참이면 C는 1, 거짓이면 빵. 이렇게 되네요. 기억번부터 참 거짓을 판단하면 되는 거죠. 기억번 가봅시다. F1이 1이고 F2가 2냐. 여기 들어가는 건 T죠. T가 1일 때의 교점의 X좌표가 1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T가 1일 때라는 것은 X축의 방향으로 1,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가는 거니까 이 점을 지날 때네요. 자, 요렇게. 교점의 X좌표 1 맞나요? 네, 맞아요. T가 2일 때는 자,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가는 거니까 지금 요렇게 될 텐데 지금 살짝 보면 여기 교점이 하나 더 생기잖아요. X에다가 2를 살짝 넣어보세요. 직선에다가 넣어도 Y값 1이고 곡선에다가 넣어도 1이니까 여기 2,1이라는 교점도 있네요. 근데 T가 2일 때라는 것은 이 점이 이 점으로 갈 때죠. 그러니까 곡선이 이렇게 그려질 때입니다. 얘가 T가 2일 때죠. 교점, 로그 함수. 요 로그 함수와의 교점의 X좌표가 몇이다? 2다라는 거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참이어서 기억번 참. 자, 니은번 가봅시다. 실수 t의 값이 증가하면 ft의 값도 증가하냐, 즉 교점의 x좌표도 증가하냐를 물어본 겁니다. t의 값을 증가시켜 봅시다. 교점 증가하고 있나요? 네, 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t 값을 증가시킴에 따라. 그러니까 니은번도 참이다 이렇게 되죠. 자, 디귿번.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ft가 t보다 크거나 같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t-2의 x-t제곱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해볼게요. 그때 이 로그 함수와의 교점의 x좌표가 뭐냐? ft죠. 그러면 t가 ft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기 위해선 여기에 t가 있으면 되잖아요. 즉 t를 넣었을 때, t를 지수함수에다가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 대입해볼까요? t 나오면 t-1이네요. t-1이 로그 함수에다가 대입했을 때 함수값 t 대입해볼까요? 로그 2의 t죠.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냐를 증명하면 되는 거죠. 즉 t-1이 로그 2의 t보다 크거나 같다.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얘가 증명되면 디귿은 참인 겁니다. 근데 보면 이게 t로 되어 있으니까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데 t 대신에 x 써도 완벽하게 의미가 동일한 부등식이죠. 지금 보면 x-1 어디 있죠? 요 함수잖아요. x-1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요거잖아요, 요거. 맞죠, 요거. 자, 로그 함수는 뭐냐면 요거죠. 로그 2의 x. 이 직선이 이 곡선보다 무조건 위에 있습니까?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과 2 사이일 때는 x가 1과 2 사이일 때는 로그 2의 x가 더 크잖아요. x-1보다. 그러니까 반례가 존재하니까 디귿번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만 맞으니까 라지 A는 100이고 라지 B는 10이고 라지 C는 빵이어서 이거 두 개 더하면 110 나오죠. 세 개 다 더해도 110 나오니까 정답은 110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요겁니다. 확정적으로 그릴 수 있는 함수는 만드는 것이 좋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직선의 기울기를 따라서, 어떤 직선을 따라서 평행이동한다라는 이 개념은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네, 24학년도 수능 2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기출문제에서 좀 많이 다뤄졌던 패턴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출 분석이 잘 돼 있는 학생들은 그냥 그림 쓱쓱 그리면서 바로 풀었을 것 같은데 잘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좀 버벅거리고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이 안 됐다는 가정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유형의 문제 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양수 A에 대해서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정의된 함수 fx가 나와져 있는데 구간별로 나뉘어진 함수네요. 그랬을 때 t가 0 이상이에요. 0 이상의 실수 t에 대해서 요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을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재요. 그랬을 때 gt의 최소값이 5가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네요.
그러면 일단 함수 fx를 먼저 그려놔야지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도 따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함수 fx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y축이 있고 이렇게 x축이 있고 마이너스 1부터 가는데 위쪽 함수는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6이니까 0과 6에서 절편을 가지면서 이렇게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되겠다. 6일 때 함수 값은 빵이고요. 자, 6일 때 실제로 넣어보면 0이네요. 아, 오른쪽 우변 함수는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함수는 이렇게 6,0을 지나면서 올라가는 형태의 로그 함수일 거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정의된 함수가 fx네요. 여기 위에다가 이제 바로 gt를 그릴 건데 x축인 동시에 얘를 t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랬을 때 잘 보세요. t-1부터 t 플러스 1까지 해서의 함수 fx의 최대값이잖아요. 얘를 t-1, 얘를 t 플러스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t 플러스 1일 때가 당연히 최대죠. 맞나요? t 플러스 1일 때가 최대니까 얘가 꼭지점 x좌표 3이죠. 즉 t 플러스 1이 3이 될 때까지는 t 플러스 1일 때가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t 플러스 1이 3이 될 때까지니까 t가 2가 될 때까지네요. 즉 t가 0 이상 2 이하면 gt라는 것은 f의 t 플러스 1이구나. 근데 f의 t 플러스 1이라는 것은 ft를 t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잘 보세요. 얘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됩니다. 극대 부분까지. 근데 0일 때부터 정해니까 0일 때 함수값이 몇인지 볼까요? 0일 때의 함수값은 0일 때 함수값은 f의 1일 때 함수값이니까 1 넣으면 5네요. 5. 0,5를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다. 언제까지? t가 2일 때까지 이렇게 슉 해가지고 여기가 2가 될 때까지 gt는 이렇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t-1과 t 플러스 1이 이렇게 극대를 포함하는 경우 무조건 3일 때 함수값이 최대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3일 때 함수값이 최대냐면 t-1이 3에 닿을 때까지, 즉 t가 4일 때까지. 자, 즉 t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땐 gt의 값이 f3입니다. 3일 때 함수값이니까 그대로 t가 4일 때까지 이렇게 쭉 상수함수 형태로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4다. 자, 그 다음에는 얘를 넘어가면 t-1일 때가 최대입니다. 계속 t-1일 때 최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 요때도 t-1이 최대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맞춰지겠죠, 높이가. 맞춰지다가 딱 똑같을 때가 있을 겁니다. 딱 동일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즉 f의 t-1과 f의 t 플러스 1이 같아지도록 하는 t 값을 알파라고 해볼까요? 즉 t가 알파가 될 때까지는 gt는 f의 t-1이 될 겁니다. t-1일 때 최대니까. 즉 t가 4보다 크고 알파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되니까 얘를 오른쪽으로 한 칸 당기면 되죠. 이렇게 갔다가 자, 좀 자세히 표현해 볼까요? 여기가 t-1이고 여기가 t 플러스 1일 때 여기까지 닿다가 이 길이 당연히 똑같겠죠? 그 다음부터 t가 알파보다 클 때는 t 플러스 1일 때가 최대니까 gt는 f의 t 플러스 1이 되고 한 칸 왼쪽으로 한 칸 당겨와서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다. 이게 gt의 함수가 되겠네요. 그랬을 때 gt의 최소값이 몇이 되래요? 5가 되래요. 근데 0일 때 함수값이 지금 5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함수값, 즉 알파일 때 함수값, 즉 g 알파가 뭐보다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g 알파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해되나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t-1은 요 이차함수 위에 있고 t 플러스 1은 요 로그 함수 위에 있잖아요. 근데 얘를 풀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얘를 방정식으로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좀 확대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x축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차함수, 얘가 6,0이고 요렇게 로그 함수라고 하면 지금 봅시다. y는 5라는 라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y는 5. 딱 y는 5를 지나갈 때 여기와 여기를 구해볼까요? y는 5와의 교점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차함수와의 교점 먼저 생각해 볼게요. 얘가 5일 때, 즉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일 때, 즉 x는 1 또는 5네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인데 어쨌든 요 값이 5네요. 근데 지금 t-1이 5라고 가정한 거니까 t 플러스 1은 당연히 7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y는 5랑 만나는 만약에 구간이 2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얘를 땡겨오고 땡겨와서 얘가 우리가 말하는 요 점이 되는 거예요. 이 까만색 점.
이 점이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면 이때의 t값보다 t-1이 여기 있고 t 플러스 1이 여기 있어야 돼요. 맞나요? 그렇게 되면 땡겨오고 땡겨왔을 때 5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죠? 땡겨오고 땡겨왔을 때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아, 즉 요렇게 형성돼야 되는구나. 즉 여기가 딱 5고 여기가 딱 7일 때보다 t 플러스 1 오른쪽에 있고 t-1은 더 왼쪽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때의 함수값이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5 이상이면 되죠. 그러기 위한 조건은 7일 때의 함수값이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맞나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얘도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아, 끝났네. 즉 로그 함수에다가 7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 a 로그 4에 2가 5보다 뭐 하면 된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구나. 얘가 2의 제곱이니까 여기 분모를 튀어내보내면 2분의 a라는 게 5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a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양수 a의 최소값은 뭐다? 10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정답은 10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를 확대한 그림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y는 5랑 만날 때 t-1과 t 플러스 1이 똑같다라고 하면 여기가 5고 여기가 7 아니냐. 근데 최소값이 5이라면 t 플러스 1이라는 게 얘보다 7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t-1이 5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지 y값이 5 이상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딱 5고 딱 7일 때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GT의 최소값은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여기 7일 때 함수값이 5 이상이다 라는 조건을 써주고 그걸 풀이했으면 A의 최소값은 10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됐을 문항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관련된 기출문제들 많으니까 제가 댓글에 어떤 기출문제를 추가적으로 공부하세요 라고 정리해 둘 테니까 그 문제들도 한번 풀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25학년도 6월 평가원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1-2의 마이너스 x제곱 위에 제1사분면에 있는 점 a를 지나면서 평행한 점 b, 평행하게 그었을 때 얘랑 만나는 점 b, 이렇게 평행하게 그었을 때 얘랑 만나는 점 c, 이렇게 평행하게 만났을 때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세요. 지금 ab의 길이가 cd의 길이의 2배래요. 그랬을 때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제가 이거 전에 기출문제 풀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각형의 넓이,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축과 평행한 길이를 밑변으로 두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면 얘가 직각이고 얘가 직각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얘를 높이로 잡으면 H로 잡아볼까요? 그냥 높이로 잡으면 당연히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간단하게 처리가 될 것이다. 맞나요? 지금 보면 잘 보세요. 자, 이 길이의 몇 배다 라고 하고 있죠? 2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높이가 똑같은데 지금 밑변비가 1대2니까 이 넓이의 비율도 1대2가 됩니다. 높이가 동일하니까요, 당연히. 그러면 얘가 1대2니까 넓이 b가 전체 3, 그러니까 한쪽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한쪽의 길이만 구하면 넓이는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좌표 잡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점 A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점 C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점 A의 Y좌표는 1-2의 마이너스 알파승이고 점 B의 Y좌표는 2의 알파제곱 이렇게 되고 점 C의 Y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2의 베타제곱 이렇게 되고 점 D의 Y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1-2의 마이너스 베타제곱 이렇게 됩니다. 지금 쓸 수 있는 게 CD 길이가 AB 길이의 절반이다. 이걸 쓸 수 있으니까 AB 길이를 표현할 건데 AB 길이를 표현할 때 많은 학생들이 얘에서 얘를 빼요. 그러지 말고 얘에서 얘를 뺍시다. 그러니까 하나의 곡선 위에서 Y좌표를 빼는 게 구조가 훨씬 간단해요. 뭐라고? 하나의 함수 내에서 Y를 좌표를 빼는 거가 구조가 간단하다고요. 얘에서 얘를 빼는 게 간단합니다. 즉 2의 알파제곱 마이너스 2의 베타제곱 훨씬 보기 편하잖아요. 자, CD의 길이를 어떻게 잡냐면 얘에서 얘를 빼도 되지만 얘에서 얘를 뺄게요. 점 A의 Y좌표에서 점 D의 Y좌표를 빼면 1 없어지면서 어떻게 되냐 2의 마이너스 베타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알파제곱 이렇게 되네요. 관계 써봅시다. 여기에 몇 배? 2배가 얘다 이렇게 쓸 건데 지금 보면
좀 간단하게 고쳐볼게요. 2의 베타 제곱분의 1 빼기 2의 알파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결국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분의 2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의 베타 제곱 이렇게 되네요. 관계 보인다. 여기에 몇 배? 2배 하면 얘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겹치죠. 자, 그대로 쓸게요. 귀찮아도 써야지.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분의 2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의 베타 제곱의 몇 배? 2배가 2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의 베타 제곱과 동일하다. 얘랑 얘가 약분이 되잖아요. 둘이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0이 아니니까 약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분의 얘가 1인 거죠. 그럼 얘가 몇인 거예요? 2인 거죠. 즉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2인 거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다? 1이다. 이렇게 하나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알파와 베타의 관계를 쓸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얘랑 얘가 똑같다라고 쓸 수 있잖아요. 2의 뭐와 베타 제곱과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똑같으니까 베타 대신에 1 마이너스 알파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2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을 t라고 하면 t 곱하기 2는 1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니까 3t가 1이고 t는 3분의 1이 된다. 즉 얘가 3분의 1이니까 양변의 역수 취하면 2의 알파 제곱이 3이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끝났네요. 2의 알파 제곱 3이니까 얘가 3이고 그죠? 얘가 1 빼기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3분의 1 빼니까 얘가 3분의 2가 나오겠네요. 즉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3에서 3분의 1을 빼니까 3분의 7 이렇게 된다. 당연히 얘는 절반이니까 6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근데 굳이 뭐 우리 뭐만 구하면 되냐면 알파에서 베타 뺀 것만 구하면 됩니다. 알파 빼기 베타인 요 높이값만 구하면 문제 끝나네요. 알파에서 베타를 뺄 건데 지금 알파가 로그 2의 3이라고 나오죠. 로그 2의 3이니까 로그 2의 3 여기다 쏙 넣으면 베타라는 애는 1에서 로그 2의 3을 빼면 돼요. 맞죠? 그럼 알파에서 뭐를 빼요? 알파에서 베타를 빼는 거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2배에 대해서 로그 2의 3 빼기 1이다. 뭐다? 요 길이는 2배에 대해서 로그 2의 3 빼기 1이구나. 끝났네요. 정답 한번 구해봅시다. 삼각형 ABC의 넓이 먼저 구할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3분의 7 곱하기 높이 2 로그 2의 3 빼기 1 그죠? 요거 살짝 계산해 보면 얘 6분의 7이니까 6분의 7 곱하기 요거죠. 요거 그대로 오면 되죠. 요렇게 전개하면 3분의 7 로그 2의 3 빼기 6분의 7입니다. 이게 뭐의 넓이죠? 이게 이 부분의 넓이에요. 근데 이 부분의 넓이의 뭐가? 절반이 이 부분의 넓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 2라고 하면 이 부분의 넓이가 1인 거죠. 그럼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이 부분의 넓이에다가 몇 곱하면 되죠? 2분의 3 곱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전체가 되잖아요. 1.5배 하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2분의 3배를 하면 전체 넓이가 된다. 실제로 곱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곱해보면 2분의 7 로그 2의 3 빼기 이렇게 약분해서 4분의 7 이렇게 되니까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행동 강령만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어떤 함수 위에 두 점이 나왔을 때 뭐 얘가 아무리 다른 함수가 나와서 똑같다라고 해도 얘에서 얘를 y좌표를 뺀 게 구조가 훨씬 간단하다라는 거. 구조가 간단하다라는 것을 좀 체킹하고 얘가 안 되면 여기끼리 빼는 것도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여기를 뺐어도 상관없어요. 이 문제에서. 자, 어쨌든 구조가 간단하려면 하나의 함수에서 y좌표의 차이를 구하는 게 좋다. 이 정도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3학년도 수능 2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먼저 사전 설명을 하고 갈게요. 방정식 중에서 절대값 함수와 상수함수의 교점을 다루는 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값 fx는 t의 실근을 다루는 그런 문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는 이 함수 그리고 이 상수함수 그려서 판단을 해도 되지만 저는 이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t로 바꿔서 fx를 그려놓고 y는 t와 이 두 가지죠. y는 t와 y는 마이너스 t와의
함수 관계를 따지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 당연히 이 두 함수 관계는 뭐죠?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이기 때문에 얘를 좀 유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스럽게도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t가 0 이상일 때만 실근이 존재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t가 근데 사실 0일 때는 의미가 없어요. 자, 한번 가져오면 절대값 fx가 0이면 이게 절대값을 씌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fx가 0인 거지. 그래서 아마도 t가 0보다 큰 경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함수 fx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네네, 오케이. 둘 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그랬을 때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fx = t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세요. 오케이? 그랬을 때 함수 gt의 최대값, 그러니까 실근 개수가 최대 4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데 위의 함수, 아래 함수 모두 다 절대값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그릴 거냐면 새로운 함수 gx를 한번 찾아볼게요. gx를 어떻게 할 거냐면 g가 있네요. hx라고 할게요. hx라고 하면 3의 x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n 그리고 로그 2의 x 플러스 4 마이너스 n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hx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fx이기 때문에 fx = t의 실근은 hx = 플러스 마이너스 t의 실근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함수 그리기에는 쉽죠. x는 0을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y축을 기준으로 나뉘어진 거죠. x가 0보다 작을 때 보면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n이에요. 이렇게 점근선 그리고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죠. 0일 때의 구멍 뚫린 함수값을 구면 9-n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구멍 뻥 뚫고 이 값이 9-n이라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증가하는 로그 함수인데 점근선이라는 것 자체가 -4고 이렇게 증가할 텐데 0일 때 함수값이 2-n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2-n 요 정도 할까요? 2-n의 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로그 함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x축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t의 실근을 따졌을 때 최대값이 4개가 되려면 플러스 t, 마이너스 t를 그렸을 때 교점 개수가 몇 개다? 실근이 최대 4개 나오려면 플러스 t, 마이너스 t를 그렸을 때 최대 교점수가 몇 개다? 4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x축이 여기 사이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x축이 여기 아래쪽에 있으면 자 플러스 t 했을 때 최대 교점이 2개고 마이너스 t 했을 때 최대 교점이 1개잖아요. 물론 대칭형으로 생기니까 그것도 따져야 되긴 하지만 x축이 여기 아래쪽에 그려지면 아무리 많아봤자 3개예요. 만약에 x축이 여기 위쪽에 그려진다라고 하면 여기 1개, 여기 2개니까 최대가 3개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위쪽은 안 되고 당연히 이 2개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플러스 t 그려서 하나, 둘, 마이너스 t 그려서 하나, 둘, 총 4개, 최대 4개 나오기 때문에 x축이 얘랑 얘 사이에 들어오는구나. x축이라는 것은 y는 0이라는 거니까 0이 9-n과 2-n 사이에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n보단 크고 9-n보단 작다. 근데 하나 더 따져 주셔야 될 건 뭐냐면 등호가 들어갈지 말지에 대한 여부예요. 즉 2-n이 딱 0이 됐을 때 성립 가능한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2-n이 딱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딱 x축인 거죠. 그러면 플러스 t, 마이너스 t 했을 때 교점 최대 몇 개? 3개 생기니까 안 되네요. 여기엔 등호가 빠지는 게 맞습니다. 자, 9-n이 딱 x축이 된다면 하나, 둘, 최대 3개 나오니까 얘도 등호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n의 조건은 이렇게 되고 요거 하나 풀고 요거 2개 풀면 되죠. 이렇게 넘겨서 n은 2보다 크고 이렇게 넘겨서 n은 9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n이 뭐 3, 4, 5, 6, 7, 8 이렇게 6개 나오죠. 그럼 맨 처음 맨 마지막 더한 다음에 항수의 절반 그러니까 3 곱해주면 되니까 33이 최종적인 정답이다. 정답 33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되는 그런 문항이다. 첫 번째 개념적으로 잡았던 거 좀 기억해 주세요. 절대값 함수와 상수함수와의 실근, 즉 교점을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원함수와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함수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3학년도 9월 평가원 21번 문항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중학도형의 중역성이 대두되었던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한번 풀어보면서 가봅시다. 이렇게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 위에 두 점 PQ가 있는데 하나는 a, 2의 a제곱, 하나는 b, 2의 b제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가 a, 2의 a제곱, 얘가 b, 2의 b제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직선 PQ의 기울기가 m이라고 할 때 점 P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m. 오 마이 갓. 얘가 m이고 얘가 마이너스 m이면 당연히 얘랑 얘가 이등변이죠. 요 큰 삼각형에서 봐도 얘랑 얘가 이등변이죠. 맞죠? 그러니까 닮았네요. 뭐랑 뭐가 닮았죠? 요 작은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이 닮아있죠. 이해되나요? 네. 그랬을 때, 자,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고, AB의 길이가 PB의 길이의 4배래요. AB의 길이. 좀 지워볼게요. 자, 닮았다는 거 인식하고 가세요. 머릿속으로. 딱 보일 겁니다, 이제. 자, 뭐라고 하냐면 문제에서 AB, 요 전체 길이가 PB 길이의 4배래요. 그럼 얘가 1대 3인 거 아니에요? 맞죠? 1대 3이다. 아, 그렇구나. 요 길이가 1이라고 하면 요 길이는 3이구나. 그리고 CQ의 길이가 AB의 길이의 3배래요. 전체를 4라고 보면 그거의 3배니까 여기는 4, 3, 12 이렇게 됩니다. 제가 비율이 나와요. 비율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하라고 했죠? 비율이 나오면 무조건 한 문자로 치환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해주세요. 이게 효용성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있는 경우 좀 중요해서 그냥 한 문제로 바꿔놓을게요. 요 K라고 하면 여기 3K고 여기가 12K다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한번 A 더하기 B의 90배를 하라라고 하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등변 삼각형인 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대 12가 나왔으니까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몇 대 몇이다. 1대 4다라는 닮은 비를 알았습니다. 닮은 비를 알았어요. 닮은 비. 그럼 끝났죠.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점 P의 X좌표가 A잖아요. 맞죠? 점 P의 X좌표가 A죠. 그리고 점 Q의 X좌표가 B가 되겠고 그럼 요 길이가 A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렇게까지 보면 잘 보세요. 얘가 1대 3이니까 얘도 1대 3이죠. 그러니까 1대 3이니까 1대 3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3A가 됩니다. 즉, 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한쪽 길이가 3A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잘 보세요. 닮은 비가 1대 4였어요. 그럼 여기 한쪽 길이가 3A면 4배한 요 길이가 12A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12A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끝났죠. 뭐가 끝났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3A면 당연히 여기도 3A고 그럼 여기가 2A가 되겠죠? 보이실라나? 네, 좀 조그만하게 씁시다. 자, 다시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가 1대 3이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1대 3이다. 그래서 이 길이를 A라고 하면 이 길이가 몇 A였다? 3A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는 2A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한쪽이 12A예요. 그럼 여기도 12A 아닙니까? 맞죠? 12A니까 자, 요 길이는 어떻게 되죠? 12A에서 6A를 빼면 되니까 여기가 6A가 되죠.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는 B인데 B라는 게 A랑 3A랑 6A를 다 더하면 되니까 10A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식 하나 나왔어요. B는 10A다. 이렇게 하나. 관계식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왜냐면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10A라는 거 하나 나왔고 또 정리할 수 있는 게 뭐 있죠? Y좌표의 비율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A를 넣었을 때의 Y값이 2의 A제곱이고 B를 넣었을 때의 Y값이 2의 B제곱이니까 당연히 2의 A제곱 대 2의 B제곱은 닮은 비인 1대 4가 되겠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하면 얘가
얘가 여기다가 4를 곱하면 얘가 되니까 2에 a 더하기 2제곱이 2의 b제곱. 따라서 b의 값은 a 더하기 2가 된다.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 연립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 대신에 a 더하기 2를 쏙 넣으면 a 더하기 2는 10a가 되고, 그래서 a는 9분의 2가 나온다. 그럼 b는 여기다 2만 더하시면 되니까 9분의 20 이렇게 되죠. 둘이 더하면 9분의 22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90을 곱하는 게 정답이니까 정답은 220이다.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될 문항이다. 중요한 거 닮은 비 활용하는 거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좀 잘 봐주세요. 뭘 봐? 평행선의 정리. 얘가 m 대 n이면 얘도 m 대 n이다. 이해되죠? 여기가 평행했을 때 평행선의 정리 하나 정리하시고 갔으면 될 문항이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1학년도 6월 평가원 나영 21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거 지수 로그함수의 합답형 문제인데 여기 밑에다가 행동 강령을 적어놨어요. 이게 다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나온 지 좀 꽤 돼가지고, 그래도 다시 나왔던 경우가 좀 많아서 텀을 두고 좀 나왔던 문항이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봅시다. 지수 로그함수를 그릴 때 격자를 도입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그린다. 격자라는 것은 정수 콤마 정수를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우리 바둑판 모양이 격자예요. 그 모양 위에다가 정확하게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좌표를 길이로 해석하고 분수를 기울기로 해석하고 곱을 넓이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등식 또는 등식을 해석할 때 좌변과 우변을 동일한 범주로 해석해야 됩니다. 기울기는 좌변을 기울기로 해석했으면 우변도 기울기로 해석하고, 좌변을 길이로 해석했으면 우변도 길이로 해석하고, 좌변을 넓이로 해석했으면 우변도 넓이로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는 무조건 기역을 이용해서 니은 풀고, 기역, 니은을 이용해서 디귿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 가도록 할게요. 개념 하나만 더 할게요. 어떤 두 함수가 교차해요. 그랬을 때 교점이 있죠. 교점. 뭐 여기를 뭐 하트 이렇게 할까요? 하트의 크기를 비교할 때 뭐 하트가 뭐 3보다 크냐 이런 걸 비교했을 때 3이 왼쪽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떤 한 x값의 지점의 대소를 비교할 땐 무조건 함수값의 대소를 비교하시면 돼요. 3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의 대소에 따라서 교차되는 지점의 왼쪽에 있는가 오른쪽에 있는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함수의 교차점을 기준으로 함수값의 대소를 비교하시면 된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보면 두 곡선 y는 2의 x제곱과, 이거 뭐예요? 2차 함수잖아요. 위로 블록인 2차 함수가 만나는 두 점을 x1, y1, x2, y2라고 하죠. 지수 로그함수 그릴 때 최대한 정확하게 격자 도입해서 그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려볼게요. x축. 왜냐면 격자만 잘 그려도요, 여러분 찍을 수가 있어요. 뭐 찍으란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보여요, 답이. 가봅시다. 최대한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요 정도로 잡자. 여기를 마이너스 1,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1, 여기가 뭐 2 정도 되겠네요. 2, 1, 뭐 이런 식으로 한 두 칸 정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2의 x제곱이란 것은 0,1 이렇게 지나죠. 0,1. 그리고 1,2를 지납니다. 이렇게 1,2 지나고 마이너스 1,2분의 1 지나고 마이너스 2,4분의 1 지나니까 대충 이렇게 지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y는 2의 x제곱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요 이차함수는 꼭지점의 x좌표가 0이고 인수분해하시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1,0을 지나고 0,2를 지나네요. 요렇게. 맞죠? 0,2를 지나면서 위로 블록인 이차함수니까 요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교점 두 점을 얘가 x1, y1, 얘가 x1, y1, 요 점이 x2, y2 이렇게 됩니다. x2만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자, 한번 가봅시다. x2가 2분의 1보다 크냐를 물어본다는 것은 2분의 1이 x2보다 왼쪽에 있냐를 물어보는 거고, 함수값의 대소를 통해서 비교하라고 했죠. 2분의 1을 이차함수에다가 넣었을 때의 y값 한번 넣어볼까요? 이차함수에다가 2분의 1 넣으면 4분의 1에 마이너스 2 곱하고 2를 더하니까 2분의 3이네요. 2분의 3이 크냐?
2분의 1을 지수함수에다 넣어볼게요. 2의 2분의 1제곱. 즉 루트 2보다 크냐를 물어보는 거네요. 기억번. 얘가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입니다. 자, 루트 2가 1.41 뭐 이 정도로 나간다는 걸 알았으면 바로 참이란 걸 알 수 있죠. 모른다면 제곱하면 돼요. 4분의 9가 2보다 크냐. 2라는 게 4분의 8이니까 4분의 9가 더 큰 거 맞죠? 기억 참이다. 자, 니은번 가봅시다. 이렇게 y값의 차와 x값의 차가 나온 경우 무조건 기울기로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x2가 x1보다 크니까 양변을 x2-x1으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양수니까. 그럼 x2-x1분의 y2-y1이 1보다 작은 거죠. 이걸 뭐로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x1, y1 그리고 x2, y2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맞죠? 좌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우변도 그럼 뭐로 해석해야 돼요? 얘도 기울기로 해석해야 된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이에요. 좌변을 기울기로 해석하면 우변도 기울기로 해석해주세요. 이 말이었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얘랑 얘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네요. 이게 좌변입니다. 좌변.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갈수록 기울기는 큰 거예요. 기울기 일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찾았죠. 뭘 찾았어요? 2점, 2점 연결해봐요. 마이너스 1,0과 2,2를 연결하면 2이니까 기울기 1이잖아요. 아, 요게 우변이구나. 우변이 더 크죠? 1이 더 크죠? 그러니까 니은변은 참이죠. 우변의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우변의 기울기가 좌변의 기울기보다 크니까 니은변은 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귿번으로 갈게요. 2분의 루트 2가 y1, y2보다 작고 얘가 1보다 작다.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봐야죠. 근데 y1, y2 두 개의 곱이 나왔을 때는 일단은 넓이로 의심해보는 게 좋긴 한데 y1, y2, y값끼리의 곱은 넓이로 의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x와 y를 곱했을 땐 넓이로 의심하는 게 맞지만 y와 y를 곱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우리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얘 함수값이니까 x로 표현을 할 수 있어. 즉 y1이라는 것은 지수함수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y2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맞죠? 요거를 여기다 쏙 넣으면 얘랑 얘를 곱하는 거니까 x1 더하기 x2 이렇게 되고 걔가 얘도 2에 대한 거듭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2의 2분의 1제곱은 2의 1제곱으로 나누는 거니까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얘는 2의 0제곱. 그럼 요거 요렇게 바꿀 수 있네요. x1 더하기 x2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참거짓을 따지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x1을 요렇게 y축 대칭에 이동해가지고 요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뭐를 알 수 있냐면 마이너스 x1이 x2보다 큼을 알 수 있어요. 즉 x1과 x2를 더했을 때 0보다 작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증명 끝입니다. 증명 끝. 그러니까 이 부분만 증명하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냐를 증명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우리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2분의 1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요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즉 얘랑 얘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다시 얘랑 얘를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자, x1은 마이너스 1보다 크죠? 맞죠? 그 다음에 x2는 2분의 1보다 큽니다. 그러면 둘을 더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참이에요. 그래서 디귿번 참이어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2분의 1이라는 숫자도 좋고 격자 위의 점도 좋으니까 우리 기억번 활용해서 디귿번 푼 겁니다. 이해되시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수 로그함수의 마지막 문제도 풀어봤는데요. 상당히 좀 어려웠던 문항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면서 잘 정리하시고 문제풀이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인 지수 로그 방부등식 부분에서 만나 뵙게 될 거고요. 그 다음은 수학2 부분으로 넘어가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